2003년 봄, 서울의 한 대학교 캠퍼스에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한지원은 예술대학 피아노과 3학년으로 그녀의 아름다운 연주는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피아노에 대한 열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지원아, 오늘 콘서트홀에서 연습할 거지? 나도 함께 가도 될까? 친구 수미가 다가와 말했다. 지원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함께 가자. 오늘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를 완벽하게 연주해보고 싶어. 두 사람이 콘서트홀로 향하던 그때 지원은 복도에서 한 남자와 부딪혔다. 악보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지원은 황급히 주워 담으려 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그 남자는 의과대학 4학년으로 훤칠한 키와 단정한 외모를 지닌 그는 학교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따뜻한 마음씨였다. 민호가 지원의 악보를 주워주며 말했다. 피아노를 전공하시는군요. 저도 피아노를 좋아해요. 정말요? 의대생인데도?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쳤거든요. 지금도 시간이 날 때마다 연습실에서 치곤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다. 몇 주 후, 민호는 지원이 연습하는 콘서트홀을 자주 찾기 시작했다. 지원의 연주를 들으며 의학 공부에 스트레스를 달랬다. 지원 역시 민호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더욱 열정적으로 연습할 수 있었다. 지원 씨, 오늘 연주가 특히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민호 씨가 있으니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캠퍼스 곳곳을 함께 걸으며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싶어요. 저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저는 지원 씨를 믿어요. 민호의 진심 어린 격려에 지원의 마음은 따뜻해졌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 한편 이들의 사랑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민호의 소꿉친구이자 재벌가 딸인 서유진이었다. 어릴 때부터 민호를 좋아해온 유진은 지원에 대한 질투심으로 가득했다. 민호 오빠가 저런 가난한 여자를 좋아한다니. 유진은 지원을 없애버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학교 4학년이 된 지원에게 졸업 연주의 준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모든 것을 걸고 준비하던 그날,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다. 지원아, 민호가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왔다. 지원은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오른손 신경 손상으로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의사 선생님, 정말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건가요? 눈물을 글썽이며 묻는 지원에게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현재로서는 회복이 어려워 보입니다. 지원의 세상이 무너졌다. 민호는 그런 지원을 위로하며 말했다. 괜찮아, 지원아. 우리가 함께 이겨낼 거야. 다른 길도 있을 거야. 하지만 지원에게 피아노는 전부였다. 꿈이 사라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이때 유진이 나타났다. 지원 씨, 정말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 민호 오빠를 놓아주는 게 어떨까요? 오빠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피아노도 못 치게 된 당신이 의사가 될 민호 오빠와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오빠의 앞길을 막지 마세요. 유진의 독설에 지원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자신도 모르게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자신이었다. 며칠 후 지원은 민호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민호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저는 이제 폐인이 되었어요. 민호 씨의 앞날에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민호는 필사적으로 지원을 붙잡으려 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지원이를 지켜줄게. 하지만 지원의 결심은 단단했다. 사실 그녀는 유진으로부터 민호 가족의 반대와 협박을 받고 있었다. 민호의 의사 면허를 방해하겠다는 유진의 위협에 지원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끝이에요. 저를 잊어주세요. 지원은 눈물을 감추며 돌아섰다. 민호는 그런 지원을 따라가며 외쳤다. 지원아, 나는 절대 널 잊지 못해. 하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인턴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사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원을 잊지 못하고 있었다. 유진은 끊임없이 민호에게 접근했지만 그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다. 한편 지원은 작은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며 살고 있었다. 한 손으로 치는 피아노 실력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작은 보람을 느끼고 있었다. 어느 날 지원은 길에서 쓰러졌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뇌종양입니다. 수술이 필요하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지원은 자신에게 닥친 시한부 인생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지원은 민호가 일하는 병원을 찾아갔다.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순간 말을 잃었다. 지원아, 민호 씨. 3년 만에 재회였다. 지원은 많이 야위어 있었고 민호는 그런 그녀가 안쓰러웠다. 어떻게 지냈어? 많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민호 씨는 훌륭한 의사가 되셨네요.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유진이 나타났다. 민호 오빠, 여기 있었네요. 이 사람은... 유진은 지원을 보고 당황했다. 지원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진 씨... 지원은 유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두려울 것은 없었다. 그날 밤 지원은 민호에게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자신이 왜 헤어져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민호 씨,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3년 전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유진의 협박, 민호를 지키기 위한 거짓 이별, 그리고 지금 자신의 병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어. 지원이가 나를 떠날 이유가 없었거든. 민호는 분노했다. 유진에 대한 분노와 함께 지원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원망도 컸다. 이제 와서 미안해도 소용없어요. 저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고쳐줄게. 반드시 고쳐줄게. 민호는 지원의 병원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그리고 해외의 유명한 뇌외과 의사들에게 자문을 구했다. 희망은 희박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유진은 지원이 다니는 병원에 거짓 정보를 흘렸다. 지원의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거짓 소견서를 만들어낸 것이다. 한지원 환자의 경우 종양의 위치상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가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지원은 절망했다. 민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다. 민호 씨,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해요. 하지만 민호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본 검사 결과와 다른 진단이었기 때문이다. 뭔가 이상해.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자. 민호의 주장에 지원은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재검사 결과 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 같아요. 민호는 유진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유진의 음모를 밝혀냈다. 민호는 유진을 찾아가 따졌다. 유진, 내가 지원이에게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어. 오빠, 무슨 소리예요? 저는 오빠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해치는 게 나를 위해서라고? 민호는 유진의 모든 음모를 폭로했다. 3년 전의 협박부터 최근의 거짓 진단까지. 정말 실망이야. 네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유진은 마지막까지 변명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다. 다시는 지원이에게 접근하지 마. 그리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유진은 모든 것을 잃었다. 민호는 드디어 지원의 수술날이 다가왔다. 성공률은 50%였다. 민호는 최고의 의료진을 구성했고 자신도 수술에 참여했다. 지원아,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살려낼게. 민호 씨, 만약 수술이 실패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공할 거야.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 거야.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가족들과 친구들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다. 민호의 부모님도 뒤늦게 사실을 알고 병원으로 달려왔다. 아들아, 지원이가 그렇게 좋은 아이였구나. 우리가 몰라봤다. 민호의 어머니는 지원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심으로 수술은 성공했다. 하지만 지원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다. 민호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원의 곁을 지켰다. 지원아,
빨리 깨어나. 할 말이 많아.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지원이 천천히 눈을 떴다. 민호 씨. 지원아,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지원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점차 회복되어 갔다. 하지만 수술의 후유증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어버렸다. 민호 씨가 누구세요?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지원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민호야. 네가 사랑하는 사람. 하지만 지원에게는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의사는 설명했다. 수술 과정에서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 온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회복될 수도 있고 영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민호는 절망했다. 생명은 구했지만 사랑의 기억을 잃어버린 지원.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지원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새로운 사랑을. 민호는 지원에게 다시 구애하기 시작했다. 매일 병문 안을 와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지원이 좋아했던 음악을 들려주었다. 제가 정말 피아노를 좋아했나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 그리고 정말 잘 쳤어. 지원의 오른손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민호는 재활치료를 도와주었다. 조금씩이지만 지원의 손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 달 후 지원은 퇴원할 수 있게 되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민호에 대한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민호 씨, 저도 모르게 민호 씨에게 끌리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전혀 이상하지 않아. 사랑에는 이유가 없거든. 두 사람은 다시 연인이 되었다. 예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랑이었다. 민호는 지원을 위해 작은 음악 교실을 열어주었다. 지원은 한 손으로도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갔다. 민호 씨,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삶을 주셔서. 고마워할 건 없어. 우리는 운명이니까. 어느 날 지원이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이며 익숙한 멜로디를 연주하고 있었다. 이 곡, 왠지 익숙해요. 그것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였다. 지원이 민호와 처음 만났을 때 연습하던 곡이었다. 조금씩 기억의 파편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캠퍼스에서의 만남, 함께 걷던 길, 사랑을 속삭이던 순간들. 민호 씨, 저희가 대학교에서 만났죠. 맞아.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았다. 이별의 아픈 기억들은. 1년 후 민호와 지원은 결혼하기로 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지원아, 다시는 널 놓지 않을게. 저도요.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결혼식장에는 두 사람을 축복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모였다. 유진도 마지막으로 나타나 진심으로 사과했다. 지원 씨,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축하해요. 지원은 웃으며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유진 씨도 행복하세요. 결혼 후 2년이 지났다. 지원의 기억은 80% 정도 돌아왔다. 아픈 기억들도 함께 돌아왔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민호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지원의 오른손이 거의 완전히 회복된 것이었다. 꾸준한 재활치료와 사랑의 힘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민호 씨, 저 콘서트를 열고 싶어요.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지원은 자선 콘서트를 열었다. 수익금은 모두 불치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했다. 그날의 연주는 정말 아름다웠다. 관객들은 눈물을 흘렸다.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후 지원은 몸의 이상을 느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축하드려요. 임신하셨어요. 지원과 민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원이 새 생명을 품게 된 것이다. 정말 기적이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거야. 네, 정말 꿈 같아요. 임신 기간 동안 지원은 태교를 위해 매일 피아노를 연주했다. 뱃속의 아이도 음악을 좋아하는 듯했다. 10월의 어느 따뜻한 날, 지원은 건강한 딸을 낳았다. 아이의 이름은 소희였다. 작은 희망이라는 뜻이었다. 우리 소희가 엄마를 닮아서 음악을 좋아할까? 아빠를 닮아서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둘 다 닮으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
가족 사진을 찍으며 세 사람은 행복한 웃음을 지었다. 5년이 더 지났다. 지원은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세계 곳곳에서 연주회를 열고 있었다. 민호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희는 벌써 피아노를 치며 부모의 꿈을 이어가고 있었다. 엄마,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소희가 앨범을 뒤지며 물었다. 그것은 지원과 민호가 대학생 때 찍은 사진이었다.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났을 때야. 와, 정말 어려 보여요. 그때부터 사랑했어요? 응.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지원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호도 지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앞으로도 쭉 영원히. 그들의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졌다. 기억상실, 불치병, 음모와 배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지원은 피아노 앞에 앉아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 아름다운 선율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와 소희는 그 연주를 들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고 절망보다 깊고 죽음보다도 영원하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다.